자, 정신 차리시고. 지난 시간에 요거 보다 말았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풀었더라고. 그래서 얘를 좀 다시 볼까 해요. 다시 보고 정적분 활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안 더워? 저거 켜져 있는 거야? (480번) 잠깐 볼게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fx가, 자, fx 곱하기 gx를 좀 볼게요. fx 곱하기 gx는 a일 때 0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x-a라는 인수를 갖고, 그 다음 c는 gx도 인수가 있고 fx에도 인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x-c는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2일 때도 곱해져 있으니까 0이 돼요. x-2 요렇게 됩니다. 4차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내려왔다가 C에서 접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E. 자, 그래서 이 부분을 P라고 했고 선생님이 이 부분을 Q라고 했어요. 그때 B하고 D를 넣을 건데 얘를 잠깐 HX라고 잠깐 치환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서 뭘 찾을 거냐면 H'X를 찾을 겁니다. 얘는 F'X GX 더하기 FX G'X.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리고서 뭐 할 거냐면 저기 X에다가 B하고 D를 넣어 볼 거예요. B하고 D. 뭘 보는 거냐면 H' B하고 H' D를 넣어서 볼 거예요. 자, 미분했을 때 얘가 지금 HX의 그래프잖아요. 그럼 미분해서 B를 넣었을 때 양수면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고 음수면 이쪽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 어차피 B는 A하고 C 사이에 있으니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를 갖다 넣어봐요. 그러려면 F'B랑 그 다음에 F'B랑 GB랑 FB G'B 얘네들을 좀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F'B를 하면 F의 미분계수인데 B에서는 0이잖아. 얘네 보면 여기 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0이고 B를 집어넣으면 음수 나온다. 그죠? 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FB는 양수가 될 거고 G'B는 양수. G'B라는 건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어차피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미분계수가 무조건 양수가 돼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해서 더하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죠? 이건 0이고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됐어요? 이번엔 D를 봅니다. F'D는 역시나 0이고 GD가 뭐가 되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양수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FD는 음수, G'D는 양수 해서 얘네 둘이 더하면 얘는 음수예요, 음수.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B라는 애는 P의 오른쪽에 있어야 양수가 나오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치?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D는 음수예요. 이쪽 어딘가에 D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D가 있을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하는 P는 A하고 B 사이에 있고 Q는 D하고 E 사이에 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보면 돼요. 해설을 보면 아마 좀 길게 나와 있을 겁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 감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써놓고 전체를 다 확인하게 했는데 실상 P하고 B에서 하고 D에서만 확인하면 금방 나오니까.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숙제 좀 했어요? 오늘 내일에서 아마 진도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늘일 걸로 예상은 하는데 어쨌든 진도 마무리가 되면 네, 선생님이 질문을 쭉 받을 테니까 미리미리 숙제를 좀 해주세요. 나연을 왜 이렇게 책이 숙제를 하나도 안 했어? 어려워서 안 한 거야? 아니면 딴 거 하다 보니까 안 한 거야? 딴 건 열심히 했어? 국어랑 영어는 열심히 했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뭐라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질문. 몇 번? 몇 쪽이에요? 131쪽? 네, 617번이에요. 연속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래프가 원점을 지날 때 f-3 더하기 f3의 값을 구하시오. 도함수 그래프죠? 어디서 끊어져요? 1일 때 갈라져요. 맞습니까? 그럼 써봐야죠.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 2가 나오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얘 봐봐. 1 늘어날 때 2만큼 감소하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 여기다 2 넣으면 0 나온답니다. 그죠? 2 넣으면 0 나오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거야. 됐어요? 적분을 해야지. 적분해요. fx는 2x 더하기 c1 되니?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2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제 c1, c2를 찾을 건데 어디를 지난대요? 원점을 지난대요. 그럼
x에다가 0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인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C1이라는 애는 0이 될 거고, 두 번째, 여기 뭐래요? 연속함수래요. 그죠? 저런 말 없으면 못 찾습니다. 얘가 연속함수래요. 그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아야겠지? 언제? 1일 때. 됐어요? 좌극한은 2가 나올 거고, 우극한을 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왜 4가 나왔어? 1이 나와야지.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C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C2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야.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F3은 요거가 자, 여기 1보다 클 때니까 여기다 3 넣어야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2 빼기 1 해서 2가 나오고, 그 다음 F 마이너스 3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부정적분은 풀어봐서 알겠지만 단순 연산이라서 내용도 굉장히 짧아요. 부정적분을 하는 이유는 계산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막 거대한 의미를 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막 속 깊은 뜻이 있고 막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질문?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도 나갑니다. 진도 나가도 돼요? 네. 진도 나가요. 자, 정적분의 활용이에요. 뭐 실생활에서의 활용, 무슨 활용, 저 활용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런 연산들은 어디다 갖다 쓰냐, 그런 내용이에요. 정적분의 활용에서 우리가 쓰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넓이 관련해서 써요. 넓이. 네, 금방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 위치 관련해서 씁니다. 앞에서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온다 그랬죠? 위치 함수는 미분하면 속도야. 그럼 반대로 속도 함수는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위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자, 먼저 넓이부터 볼게요. 넓이의 활용인데, 자, 우리가 활용하는 넓이는 그냥 단순히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구해라에 대한 넓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정적분이라고 하면, 자,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이라고 하면 여기를 S라고 한다.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뭐가 나와? S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그래프 사이의 넓이를 보는 거예요. 자, 하나가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2차 함수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 아, 너무 밑에까지 그렸다. 에이, 다시. 자,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하고 곡선을 fx, 직선을 gx라고 이렇게 나타낼게요. 됐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면 지금 요 넓이를 찾는 거예요. 이 넓이를 S라고 하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먼저 GX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요 보라색의 넓이를 S1이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 FX를 적분하면 요렇게 생긴 이빨 모양이 나와요. 아, 또 시작이네. 그죠? 이빨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쟤를 잠깐 끌까? 자, 우리 문제 풀 때까지만 끌게요, 잠깐. 자꾸 신경 쓰여서 저기 색깔이. 자, 여기 보시면 이빨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S2라고 할게요. 그러면 S를 찾으려면 요 S라는 애는 큰 사다리꼴 S1에서 누구를 빼야 돼요? S2를 빼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S1이라는 건 A에서부터 B까지 GX를 적분한 거고, 그 다음 S2는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한 거야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구간이 같으니까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얘네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마이너스 FX 요렇게 만들어진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이해를 하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왜? 당연히 위에 있는 애가 넓이가 더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버리면 넓이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은데 어떤 경우도 있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라고 했고 얘를 fx, 2차 함수식으로 생긴 애가 gx 이렇게 생겼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위아래가 중간에 바뀌죠. 그죠? 원래는 fx가 위였다가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하면 여기하고 여기야. 근데 원래는 fx가 위였다가 나중엔 fx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단순해요. 둘로 나눠서 봅니다. A에서 B까지 먼저 구하고 B에서 C까지를 따로 구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요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왜 인수분해를 하냐면 요 교점 찾느라고 인수분해를 많이 씁니다. 단순한 얘기죠. 네, 교점 찾아서 적분만 해주면 돼. 대신에 알아둬야 될 거, 뭐가 위에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가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fx, gx가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를 먼저 어느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게 감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가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저 넓이라는 건 문제 개념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하고 물어봐요. 됐습니까? 그러면 교점을 A, B, 왼쪽 끝에 걸 A, 오른쪽 끝에 걸 B라고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애가 절대값 fx 마이너스 gx예요. dx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거는 다시 말해서 이런 애들은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판단을 하란 얘기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바꿔서 자,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 있어. 해서 둘러싸인 도형 이거를 찾고 싶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교점이 B야. 됐어요? 자, 곡선을 fx, 직선을 gx라고 하자. 얘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는 건지 보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적분하면 음수가 나온다며. 그죠? 그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면 양수야, 음수야? 아직 몰라. 헷갈리지 않아요? 아니야? 바로 알겠어? 자, 얘들아. 정신들 좀 차려봅시다. 다시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봅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애. 요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노랗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자, 얘네 넓이를 이 보라색은 S1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을 S2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애를 S라고 하자. 넓이상 따지면 넓이만 가지고 따지면 S라는 애는 S1 마이너스 S2가 나옵니다. 요거 이해돼요? 됐죠? 자, S1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fx를 적분하는데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요. 맞습니까? 뭔 소리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얘가 음수인데 실제로는 양수를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양수로 바뀐다는 소리야. 그 다음 빼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얘도 마찬가지. 요 주황색도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붙죠?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야 양수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에서 fx를 빼야지. gx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뺀 모양이 나오죠. x축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그래프 상의 위쪽에 있는 거에서 아래쪽에 있는 애를 빼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씌워져 있으면 교점부터 찾으셔야 돼요. 교점부터. 언제 0보다 커지고 언제 0보다 작아지는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넓이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찾을 수 있다. 자, 그 밖에 좀 특이한 넓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S1이 있고 S2가 있다.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야. 얘는 fx. 우리가 활용하는 건 여러 가지예요. 자, 인테그랄이래. 자, 여기서 S1하고 S2가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A에서부터 C까지 적분을 하면 그냥 얘는 0이 돼서 나옵니다. 간단하죠? 왜? A에서 B까지는 양수가 나올 거고 B에서 C까지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넓이가 똑같으면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고 부호만 반대란 얘기예요. 됐어요? 자, 정신 차려보자. 오늘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야? 10일이지. 며칠 남았어요? 오늘 지나면 4일 남았어요. 4일. 그치? 끝에 와서 이럴 거야? 다 와서. 자, 일단 뭐가 됐든 선생님하고는 오늘 내일 모레? 아닌가?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어쨌든 그때까지 좀 힘들 내시고. 알겠죠? 네. 어찌됐든 넓이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 걸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좀 해석하기 힘들어져요. 그 문제를 갖고 올 걸. 아니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준비하다가 좀 생각이 나면 문제를 하나 갖고 올게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좀 괜찮은 문제가 있어서 오는 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넓이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 위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속도는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부정적분이에요. 계산을 부정적분으로 합니다. 부정적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적분 상수가 하나 붙어요.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속도가 2t야. 그럼 위치 변화량은 t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그치? t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직선 위를 움직여요. 점 P가 움직이는데 T가 시간이 0이란 얘기는 출발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요. 그럼 T가 0일 때는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이해돼요? 만약에 이 점 P가 원점에서 출발했다. 그럼 얘는 0인 거고 점 P가
3에서 출발했다. 그럼 얘는 3인 거야.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부터. 점 P가 2에서 출발했다. 2에서 출발했대요. 속도가 저렇대요. 그때 5초일 때 위치를 보자. 됐습니까? 잘 봐. 5초일 때 위치니까 적분해서 5를 집어넣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0에서부터 5까지 ET, DT 요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 아까랑 좀 다르게 얘는 정적분입니다. 그죠? 선생님 말한 거랑 좀 다른데요? 그게 아니라 처음 위치를 알고 있을 때랑 모르고 있을 때의 차이예요.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0부터 5까지 움직인 변화량을 뜻합니다. 자, 그래프를 놓고 보세요. EX는 이렇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여기 어딘가 5가 있을 거야. 그럼 결국은 0에서 5까지 얘가 위치, 요게 VT 속도 함수인데 요만큼의 넓이에 해당되는 게 뭐야?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 계산을 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은 나옵니다. 요게 위치 변화량이 나와요. 그럼 이거 적분해보면 25가 나와요. 그죠? 5초 동안 25만큼 움직인 거야. 5초 동안 25만큼 움직였어. 그죠? 처음에 얼마였어요? 2에서 출발했지. 그럼 5초 뒤에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요? 위치는 27에 있어야지.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도 함수는 적분했을 때 위치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위치 변화량이 더 정확합니다. 위치에 대한 변화량만 나올 뿐이고 처음 위치는 문제에서 줘야 알아요. 대부분 근데 100문제 중에 한 90문제 정도는 원점에서 출발을 해요. 대부분 다 원점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이 곧 그때의 위치가 나오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xt 위치 함수예요. 이 위치 함수는 0에서 부터 a까지 vt 여긴 t가 아니라 a죠. 시간이 a일 때 위치는 여기다가 x0.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 위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적분했을 때는 a까지 a 시간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주고요. 그죠? 그리고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위치가 어디인지가 나와요. 됐어요?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 간단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속도 함수가 뭐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됐습니까? 속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결국엔 이 넓이가 뭐가 되는 거냐?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X축 위에서 적분이 생기면 넓이가 생기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 저게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왼쪽으로 이동을 한 모양새가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계산하면서 익히는 게 빠를 겁니다. 이것과 이제 동시에 나오는 게 뭐냐?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t가 A에서 B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 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결국 뭘 찾는 거냐면 앞에 넓이 보세요. 얘하고 식이 비슷하죠? 식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얘도 넓이를 찾으란 얘기야. 왜? 위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갔을 거고 밑에 있으면 왼쪽으로 간다 그랬지? 그럼 오른쪽으로 간 거에다 왼쪽으로 간 것만큼을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다 적분하는 게 아니라 A에서 B까지 어디까지 양수고 어디까지 음수인지 판단하고서 찾으란 얘기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라고 해보자. 그럼 A에서 출발해서 요만큼은 왼쪽으로 간 거야. 됐습니까? 땅 A부터 재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서 B에서 끊었어. 그럼 요만큼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간 거죠. 그럼 A 시간에, 요 시간에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왔단 말이야. 그럼 이동 거리는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얼만큼 갔다가 얼만큼 돌아왔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A에서부터 교점까지, 교점에서 B까지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서 구하는 거예요. 저거 한꺼번에 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가끔 이 공식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딴 건 공식이 없어요. 그냥 나눠서 찾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이제 문제를 좀 볼 건데, 문제 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다시 켜. 가. 보이면 시작할게요. 보이니? 자, 함수가 나와 있어요. 6x제곱 마이너스 12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까 뭐라 했어요? 그래프 그려보라 그랬죠? 자, 하나는 0이고 여기 하나는 2야. 어디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0에서 2까지. 자,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절대값 6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면 0에서 2까지는 얘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6x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의 인테그랄이에요. 적분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0에서 2까지야. 그죠? 0에서 2까지니까 2 집어넣으면 8, 16 마이너스 24 계산해서 마이너스 8 나오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얼마 나와야 돼? 8 나와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y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걸 fx라고 할게요. 됐죠?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냥 이 넓이 여기 s라고 하겠습니다. 저 s라고 하면 마이너스의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예요. 요거 계산하는 거 6분의 a 곱하기 절대값 절대값 a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알아두면 편합니다. 됐습니까? 거기 아마 안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자, 근에서 근까지 적분할 때는 요걸로 계산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매번 계산해봐야 똑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봐봐. 0에서 2까지니까 2 넣고 0 넣고 세제곱하면 8이고 a가 6이네. 나눠서 약분하면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4차는 4차가 아니라 3차. 근데 요거는 잘 안 써요, 사실. 왜 잘 안 쓰냐면 별로 흔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접하는 애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그때 만들어지는 얘는 접선이어야 돼. 이렇게 접할 때만 써요. 접점에서 교점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하면 식은 별로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잘 외워지긴 합니다.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요 a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를 뜻해요. 최고차항의 개수. 됐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차수 하나 늘리고 분모가 10이네. 그냥 요 정도가 다예요. 됐니? 알아두면 종종 써먹긴 합니다. 근데 얘는 꽤 자주 써요. 요거. 근데 저 3차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두고 쓰십시오. 자, 다음 782번. 이거와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거예요. 이럴 때 쓴다는 얘기예요. 둘의 교점을 찾아야 되죠. 그럼 봐봐. 내가 3x제곱 마이너스 4x는 2x 요렇게 갖다 놓고 교점을 찾을 거야. 됐니? 그럼 교점의 x좌표가 3x제곱 마이너스 6x 요 방정식의 두 근이에요. 맞습니까? 근이 하나는 얼마? 0하고 또 하나 2가 나오죠. 아까 준 대로 해봐요. 6분의 절대값 3 2-0의 세제곱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4 나와요. 이럴 때 쓰란 얘기예요. 그냥 식을 주고 찾으라고는 안 해요. 잘 저렇게 교점 찾을 때 중간에 저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에서 얘를 뺀 거. 바꿔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얘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뺀 거예요. 원래 2차식이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2x에서 저 2차식을 뺄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얘가 우변으로 옮기나 이게 좌변으로 옮기나 어차피 0 되는 건 매한가지죠. 그래 안 그래? 0 되는 건 똑같잖아. 그래서 그냥 큰 근에서 작은 근 빼고 세제곱하는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해도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786번. 두 곡선으로 둘러싸였답니다. 잘 보세요.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또 하나는 위로 볼록인 애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애가 여기야. 그럼 뭘 찾아야 돼? 근을 찾아야 돼요. 근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역시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번엔 우변으로 다 이항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8은 0. 이거 0 되는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붙은 애가 위로 가야 돼요. 그치? 그래서 자,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에서 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뺀 걸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근에서 근까지 아니야. 요거 계산하면 얘가 나오죠? 그치? 요거의 근에서부터 근까지야. 그치? 그럼 근을 찾아보자. 마이너스 2로 나눠. 얼마? 1하고 4가 나오죠? 그럼 이제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2야. 근데 어차피 절대값을 쓸 거니까 2를 갖다 쓰면 되고 6분의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됐니? 약분해서 9 나옵니다. 쉬었다가 맞아 봅시다. 거기 뒤에 일시정지 짝대기 2개짜리 봅시다. 닮은 건 많아요. 사촌 오빠 닮았어요. 뭐 고모부 닮았어요. 야, 부엉이, 나무늘보, 만화 캐릭터, 사촌 오빠, 큰아버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말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냥 동그란 애가? 내가 그렇게 동그래? 그리고 혹시 못 봤겠구나. 최정혁 선생님이라고 봤어요? 뭐야, 본 사람들 있네. 최정혁 선생님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처음에 재수반 친구들 이렇게 와서 이제 막 담임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떤 한 친구가 교무실로 올라오더니 나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너 몇 반이니? 그랬더니 저 선생님 반이야. 내가 담임 선생님인 줄 알고 나한테 온 거야. 네. 그런 일도 있고, 뭐, 닮은 것 중에 그나마 그래도 사람이 낫지. 그게 뭐냐고, 이름도 잘 모르겠어, 지금. 네? 진짜 유명하신 분이에요. 신원호 PD? 신서유기? 네. 본 것 같아. 네. 신서유기는 봤는데, 신원호 PD를 본 것 같아. 신원호 PD? 그 소문냈어요. 닮았다. 굳이? 네, 전 PD가 아닙니다. 네.
구구대장도 따라해 보려고 했다가, 그건 좀 그래. 그래서 안 따라 했어요. 자, 봅시다. 자,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한대요. 자, 일단은 곡선을 하나 이렇게 주고요. 얘는 막 할 수가 없는 게 1,2에서의 접선과 1,2에서의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래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쌓였을 때 이 부분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교점은 어쨌든 교점은 1,2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그지? 0에서부터 1까지 곡선에서 접선을 빼주면 됩니다. 그쵸? 네, 접선을 구해봐요. 접점은 찾았고 접선의 기울기 Y'은 2x 따라서 기울기는 2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2x 1 넣으면 2 나온대.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곡선에서 직선을 빼야 된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곡선 x제곱 플러스 1에서 누구를 빼? 2x를 빼요. 그러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해놓고 0에서 1까지 얼마 나와? 3분의 1 나와.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어요? 어렵진 않죠? 네, 어렵진 않아요. 다음. 자,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답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요 넓이가 같으면 여기 처음에서부터 요 끝까지 적분을 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고? 0이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x의 x-1, x-k dx 하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적분을 할 건데 전개를 해야겠죠. 곱에 대한 적분은 여기서 안 배웁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x 세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x dx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x 제곱 0에서 k까지니까 이제 k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4분의 1 k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k의 4제곱 플러스 k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k 세제곱 이렇게 된다. 아이고 힘들다. 됐습니까? 요게 0이래요. 양변을 k 세제곱으로 다 나눠요. 그래야 뭘 찾겠지. k 세제곱으로 싹 나누고 양변을 12를 곱하면 여기다 12 곱하기 k 세제곱 나누면 3k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1 플러스 6 이렇게 된다. 얘가 0이래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0 따라서 k는 2다 이렇게 나와요. 1보다 크다고 해서 그냥 나눈 겁니다. 0이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됐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됐을 거라고 봐요. 801번.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직선 MX가 2등분한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잠깐 해봅시다. 0하고 3에서 근을 가져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이야. 원점 이렇게 돼 있는데 기울기 MX가 2등분을 한대요. 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MX라는 요게 각각 S1, S2 이렇게 2등분을 한대요. 그럼 넓이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하나, 여기 있는 교점이 어딘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풉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MX 찾아봐요. 교점이 어딘지.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의 X는 0. 따라서 여기 위치는 M 플러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알파라고 좀 계산상에서 알파라고 좀 일단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전체 넓이를 먼저 봅니다. 전체 넓이. 전체는 6분의 절대값 3-0. 아니, 절대값이 아니라 절대값 A인데 A는 없죠? 1이잖아. 그죠? 생략하고 계산. 2분의 9 나와요. 됐습니까? 아까 쓴 공식 쓰는 거예요. 쟤는 꽤 자주 나옵니다. 얘가 2분의 9야. 그럼 0에서부터 알파까지 요게 알파야. 그럼 x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쟤를 적분하는 거예요. 얘를. 근데 정확하게는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되니까 정확하게는 요 마이너스 붙은 애를 적분을 해야지. 내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너무 나 혼자인데? 자, 다시 곡선에서 직선을 빼는 게 아니라 직선에서 이가 아니라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돼요. 이해돼요?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요거의 반 4분의 9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도 결국엔 뭐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얘가 지금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붙인 거. 그쵸? 요거의 해가 0에서부터 0하고 알파예요. 그럼 공식 쓰면 되지. 6분의 x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절대값 붙일 거라 상관없어요. 알파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분의 1 곱하기 m 플러스 3의 세제곱 얘가 4분의 9다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됐어요? 양변에 뭘 곱해야 돼? 12만 곱하면 나오겠네요. 그치? 양변에 12를 곱하면 얘가 27이 되더라 하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80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 및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k 값에 대하여 k 제곱을 구하시오. 자, 얘는 그냥 생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구해봐야죠, 뭐. 0에서부터 K까지 하고, K에서부터 2까지야. 그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K. 왜 마이너스 붙였는지 알겠어요? 넓이인데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해야죠. dx 더하기 인테그랄 K에서부터 2까지 X에 X 마이너스 K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정리. 6분의 K 세제곱 나와요. 요거 계산하면 6분의 K 세제곱일 거 아니야? 공식 쓰고 있어요? 네. 일부러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은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과서 보면 추가적으로 돼 있는 내용에 붙어 있어요, 보통. 교과서를 보든 문제집을 보든. 그래서 자주 써봐야 외우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 k에서 2까지 2 집어넣으면 3분의 8 더하기 빼기 2k 요거에다가 빼기 k 넣으면 3분의 k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세제곱 얘가 6분의 k 세제곱하고 똑같네요. 그치? 요 마이너스까지 해서 마이너스 6분의 1 k 세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랑 계산하면 3분의 k 세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8 요게 최소가 된대. 됐니? 저거를 최소로 만드는 K값. K가 범위가 주어졌어요. 0에서 2 사이래. 그치? 0 집어넣으면 3분의 8이고 근데 어쨌든 0에서 2 사이기 때문에 양 구간의 양 끝값은 돼요? 안 돼요? 0일 때랑 2일 때는 안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최대고 최소 구간에 없다는 얘기야. 뭔 소린지 이해돼요? 애초에 범위를 저렇게 줬다는 건 0하고 2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봅니다. 미분을 해요.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K값 얼마? 루트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K제곱 하면 2다. 자,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2예요. 이쪽 어딘가에 0이 있을 거고 이쪽 어딘가에 2가 있겠죠. 그럼 0하고 2 사이에서 가장 작은 건 루트 2일 때밖에 없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유형 몇 번이니? 몇 번이야 이거? 7번. 네, 유형 8번입니다. 함수 fx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자, 얘가 0이고 f9는 3이고 자, 3에서 9까지 10 나왔대요. 적분한 게 요게 10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저만큼이 10이야. gx랑 gx하고 x는 0, x는 3,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도형의 모양. 요 모양의 넓이는 얼마냐 이거야. 자,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요만큼 얘가 역함수니까 요거랑 어때요? 똑같아야겠지. 저게 둘이 같으면 얘도 넓이가 10일 거야. 전체 넓이 얼만데? 27이잖아. 그죠? 거기서 10 빼면 네, 나오겠네요.
그 다음.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가 주어졌습니다. 저 fx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 씌우고 1만큼 내렸대요. 저 그리는 방법 알아요? 잘 안 되면 지금 설명해주고 아니면 넘어가요. 잘 안 된다. 절대값이 있는 거. 다 잘 그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치고는 점수가 아하. 아이, 설명을 하자. 순서대로 가세요. 아이고. 평행이동 배웠죠? 그지? 얘부터 그려요. y는 절대값 x를 그리는데 0보다 클 때는 그냥 x 하고 나올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얘를 요 V자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만들어진 애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 중에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잘라두고 나머지는 지우는 겁니다. 왜? 여기 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밖에 없으니까. 요까지 이해돼요? 됐죠?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을 보니까 이거 뭐예요? 무슨 함수? 뭐라고 불러요, 저거? 네, 주기 함수라고 불러요. 주기가 2주기입니다. 2. 요렇게 생긴 애가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요 길이가 2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2잖아. 얘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면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도 한 주기가 나오죠. 그 뒤로 또 이만큼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도 한 주기가 또 나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지. 1에서 3까지, 3에서 5까지 이렇게 또 한 주기가 만들어져요. 이해됐습니까? 총 몇 주기가 있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게? 요 V자 모양을 하고 있는 애가 총 5개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자, 이건 단순히 그냥 정적분입니다. 맞아요. X축 아래에 있어요. 그치?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요 넓이를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요 넓이가 1 나와요. 1.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이니까. 넓이는 1이야. 그럼 실제 적분하면 얼마 나와야 돼?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나와야죠. 내 말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돼요? 이해되니? 앞에 거는 잘 알고 지금 듣는 거지. 다시 요 삼각형의 넓이는 1이 나와요. 거기까지는 알 겁니다. X축 아래에 있는 애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굳이 안 썼는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4개가 더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5야 이렇게 쳤는 거야. 됐죠? 다음 10번. 좌표가 4인점을 출발하여. 이게 위치예요. 위치. 넓이 끝났습니다.
좌표가 4인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이렇다. 그러면 XT는 자 직접 구해도 됩니다. 저거 부정적분 해봐요. 얼마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부정적분이니까 적분 상수가 있습니다. C가 있는데 출발할 때 어디 있었대요? 4에서 출발했죠. 바꿔 얘기하면 T가 0이면 4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위치잖아. 그죠? T가 0이면 4 나온다? C는 4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4. T가 4에서의 위치를 구하래요. 4 집어넣어.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플러스 4. 계산하면 20의 위치에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다른 건 뭐냐? 쟤를 적분을 하잖아. 0에서부터 4까지 8-2t 얘를 적분을 하면 16이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알아요. 16이 나오는데 처음 위치가 4였으니까 거기다 4만큼 더해준 거예요. 됐니? 그 다음 872번. 얘가 물어보는 건 움직인 거리야. 그럼 왼쪽으로 얼만큼 갔고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냐 이거 아니에요. 그치? 자, 이걸 무작정 적분을 하기보다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절편이 4입니다.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가 2고 이쪽 어딘가에 3일 때가 있을 거예요. 0에서 3까지라고 했으니까 난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됐어? 이동거리는 단순해요. 이 넓이 더하기 그리고 요 넓이 요렇게 두 개 넓이 합쳐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요 넓이는 4야. 그치? 그 다음 1이고 2잖아. 그럼 요 넓이는 얼마야? 1이야. 됐어요? 더하면 5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지?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직선 가지고 찾을 때는 잘 기억하세요. 직선 갖고 찾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제일 빨라요. 원래 이걸 식으로 나타내려면 길어요. 0에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2t 플러스 4 dt 더하기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2t 마이너스 4 dt 이렇게 해서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림 그리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833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옳은 걸 찾으시오. 되니? P는 출발 후 T는 8까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운동 방향이라는 건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결정하는 게 운동 방향이에요. 속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잖아.
자, 이때는 왼쪽, 이때는 오른쪽, 이때 왼쪽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방향 언제 바꿔요? 1하고 5일 때 이렇게 2번 바꿉니다. 이해돼요? 왼쪽으로 가다가 1초 때 딱 멈추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가다가 또 5초에서 멈추고 다시 왼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요? 그 얘기예요. 맞아. 그 다음 t는 2일 때 원점을 지난다. 2일 때까지 보세요.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위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치의 변화량이 그냥 적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치?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했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쪽 마이너스 왼쪽으로 얼만큼 간 거야? 이만큼 간 거지. 왼쪽으로 이만큼 간 거야. X축 아래잖아. 그 다음 1에서 2초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다시 이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처음 위치 그대로 있겠죠? 처음 위치가 어디야? 원점이야. 대부분 다 원점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얘는 2초일 때 원점을 지난다. 맞죠? 원래대로라면, 물론 원래대로라면 0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식 써서 적분해라 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프를 보고 이게 뭘 뜻하는지 의미상 파악을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프의 아래쪽이면 왼쪽, 위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넓이가 이동한 만큼의 양을 뜻한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디귿 8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18이다. 넓이 찾으래요. 움직인 거리잖아. 왼쪽으로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만큼. 그 다음 2에서 3까지 4만큼 움직였을 거고 3에서 5까지도 4만큼 움직이고 5에서 7까지도 4만큼 7에서 8까지 2만큼 움직였어요. 방향은 여봐. 방향은 처음에 왼쪽으로 이만큼 갔다가 오른쪽으로 10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6만큼 이동을 한 거야. 이해돼요? 그럼 전체 움직인 거리는 그 이동한 거리를 다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나와? 어이구, 숫자는 있네요. 222, 444 계산하면 18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어차피 끝났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진도가 모두 마무리는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선생님이 질문을 좀 받을 거고 가능하면 프린트를 좀 뽑아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볼 만한 문제들 해서 좀 몇 개 뽑아 올 텐데 쉬운 거 4개, 어려운 거 하나를 좀 뽑을까 합니다. 쉬운 거 4개, 어려운 거 하나. 자, 그 5문제 안에는 선생님이 단원을 따로 분류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미적분 원에서 낼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모의고사 형태예요, 결국은. 자, 그런 연습을 좀 해보는 걸 미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 남은 시간 질문.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근데 그 포스트잇은 왜 무슨 기준으로 붙인 거야? 아, 할 차례라고? 질문. 만화 캐릭터만 떠오르지 말고 질문을 해.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 일단 각자 문제들 좀 푸시고 모르는 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십시오. 네.